안녕하세요.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남자 의도남입니다. 오늘은 미국에 넘어오시게 됐을 때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죠. 바로 차 구매를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. 일단 크게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새 차를 구매하는 방법, 그리고 리스를 하는 방법, 그리고 마지막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면은 새 차를 구매하는 거는 모두 다 아실 것 같고, 이제 리스랑 중고차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상황별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리스를 하고 있는데, 리스가 어떤 구조로 계약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. 일단 리스를 하게 되면은 그냥 카 딜러 샵에서 새 차를 받은 다음에 2년 또는 3년 이후에 그냥 반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다만 이제 반납할 때의 차의 잔존 가치, 그러니까 차의 잔존 가치에 따라서 자신이 월 얼만큼 내는지가 결정을 되는 거죠.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, 차 리스를 할 때의 비용이 변수는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바로 차값. 당연히 차값이 비싸면 리스값이 비싸겠죠. 그래서 차값, 시작되는 바로 가치.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크레딧 스코어에 의한 인터레스트 레이트.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의 차 밸류를 다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끊어서 할부로 내는 개념이에요. 그러면 할부로 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만약에 크레딧 스코어가 좋지 않다, 한국에서 막 한 달 전에 와서 크레딧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, 그러면은 높은 이자를 내야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으면은 리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바로 1년에 자신이 어느 정도를 타는지, 1년에 7,500마일을 탈지, 10,000마일을 탈지, 15,000마일을 탈지, 자신이 뭐 직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되게 가깝다, 이러신 분들은 뭐 가끔 장거리로 여행 가는 것만 조금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되게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면은 그 마일도 많이 해야겠죠. 그래서 1년 동안에 타고 다니는 마일 수,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메인터넌스 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, 보험을 뭐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,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조금 이름 있는 회사를 다니셔서 뭐 주재원으로 오셨다, 또는 발령을 받아서 미국에 왔는데 월급이 되게 높다, 이러신 분들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어도 그런 독일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 되게 리스를 잘 해줍니다. 뭐 내야 되는 서류가 조금 있긴 한데, 뭐 비자나 이런 거는 기본이고, 자신의 월급, 그리고 뭐 재직증명서, 이런 거를 내면은 이분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을 뿐 돈을 되게 잘 버는 사람이야. 그래서 이제 좋은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조건,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되게 좋게 해서 리스를 해줍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다고 아예 리스 옵션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, 독일 브랜드 아우디, BMW, 벤츠 뭐 이런 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 그런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. 다만 이제 리스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어떻게 보면은 차를 타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비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차라는 게 처음 사면은 2, 3년 이렇게 중고차 값이 떨어지잖아요. 근데 그 차 밸류가 떨어지는 그 가파른 곡선, 정말 제일 비쌀 때 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3만 불짜리 차를 처음에 사서 3년 이후에 반납을 한다. 그런데 차 반값을 거의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반값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차를 사서 10년 동안 탄다, 이런 사람과 차 리스를 해서 3년 이후에 반납을 한다, 이런 사람 비교해 봤을 때 리스는 차를 엄청나게 비싸게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좋은 거는 되게 편하고, 뭐 수리 이런 거 걱정 없고, 그리고 이제 3년 이후에 또 새 차를 탈 수 있다, 이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스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, 비용이 되게 큰 이슈다 하시는 분들은 새 차를 구매하시거나 중고차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부가 설명을 드리면, 여기 미국에 단기로 오시는 분들, 뭐 1년 파견 또는 안식년, 아니면은 잠깐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간이 2년부터 시작을 해요.
그래서 2년, 3년, 4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2년 이하는 애초에 리스를 고려해 보실 필요도 없고, 이제 중고차를 한 3, 4년 또는 4, 5년 된 차들을 사서 한 2년 정도, 1년 반 타고 파신다고 했을 때 가장 비용적으로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고차를 샀을 때 개인 중고차 딜러한테 사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CPO, Certified Pre-Owned 중고차를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 CPO란 차들은 바로 카 딜러샵에서 정식으로 팔고 있는 중고차들인데요. 그럼 밖에서 팔고 있는 차들보다는 조금 비쌀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그 카 딜러샵이 개런티를 해준 거예요. 이 차는 엔진 작동이나 뭐 여러 가지 차 기능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카 딜러샵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CPO를 사는 게 조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싸게 가겠다 하신 분들은 차에 대한 리포트랑 이런 거를 잘 검사를 해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추가로 팁은 이제 KBB라는 게 있는데, 캘리 블루북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 가시면은 연식별로 어느 정도 마일을 탔으면 대략 어느 정도의 평균가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고자 하는 차가 그 적정 밸류 선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 지금 2020년이지만 뭐 2015년식 토요타 캠리를 사는데 이제 마일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뭐 문제가 없었다 하는 차를 사면은 2년 타도 밸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. 중고차로 15,000불에 사시고 12,000불, 뭐 11,000불 이렇게 파시는 거죠. 그러면은 뭐 수리비가 안 나왔다는 가정하에 2년 동안에 뭐 4,000불 정도 내고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중고차를 다시 팔아야 된다는 귀찮은 점이 있지만 차를 이용하는 가장 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에 왔을 때 차 준비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무조건 길게 오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새 차를 사서 오래 타시면 제일 좋아요. 또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를 타서 오래 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항상 비용을 제일 저렴하게 하는 거는 차 관리를 정기적으로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, 그게 바로 미국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면 제가 후속편으로 리스는 어떻게 싸게 구할 수 있는지, 또는 중고차는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후속편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.